네, 저희 부동산 따라잡기 시청자분들의 고민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들 오늘도 실력 있는 전문가와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열려있는 상담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6938-2050번, 026938-2050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바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죠. 도시계획연구소의 서기섭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창한 봄날처럼 이제 부동산 시장도 시장 자체가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주택 매매 지수, 소비 심리 지수를 한번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수치가 120.1을 기록했습니다. 매월 3포인트씩 상승함으로써 120을 돌파를 했는데요. 115가 넘으면은 화랑이다라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진단되는 지수죠. 따라서 서울 분양권 시장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에 하루에 30건 정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하루에 32건으로서 작년 10월보다 분양권 거래가 더 많이 되고 있어요. 분양권 거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1월 달에 19건 정도 됐는데요. 1월을 저점으로 해서 2월 달, 3월 달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과열 분위기도 감지되는데요. 이제 청약 조정 지역이라 그러죠. 한 37개 정도가 청약 조정 지역이 있는데 이러한 청약 조정 지역 중에서 31개 지역이 입주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든지 아니면 1년 6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제외한 나머지 광교랄지 부산이랄지 고도 국제 신도시를 중심으로 87대 1에서 228대 1까지 상당히 과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청약 조정 지역 중에서 31개의 전매 제한이 있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한 6개, 7개 지역들이 앞으로 꾸준히 청약이 더 이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미래가치, 그다음에 이게 완전히 입주 때 프리미엄이 상승을 할 것인지 또 공실률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봄바람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지금 온화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죠? 또 투자 고민, 또 내 집 마련 고민도 깊어지실 텐데요. 오늘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 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번호 026938-2050번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고민 전화 받는 동안에요. 이번 주 부동산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이제 뭐니 해도 이제 금융 이슈죠. 그래서 DSR이라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을 했고, 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을 제한을 하는 어떤 액션이 들어가서 건설사들이 상당히 힘든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DSR을 지금 도입을 해가지고 시중은행에서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말이.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내 연봉으로 나눠가지고 이게 300%를 넘으면 대출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신용대출 한도도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님 혹시 마이너스 통장 쓰시나요? 저 아직 써본 적 없어요. 네. 마이너스 통장. 상당히 꼼꼼하게 사시는 모양이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통장은 뭐 하루를 써도 되고 일주일을 써도 되고 쓴 기간만 이자를 내기 때문에 이자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한 3천만 원에서 뭐 5천만 원 정도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데요. 신용대출하고 마이너스 통장하고 캐피탈, 카드론까지도 전부 이제 DSR에 이제 분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만큼 대출이 위축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DTI는 지금 60%죠. DTI는 60%인데 DTI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플러스 나머지는 이자만 계산하는데 DSR은 나머지 대출까지도 원금까지 다 포함하는 이런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예외적으로 이제 신규 대출에만 이제 DSR을 적용하고 기존 대출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전세자금 대출과 정책자금 대출은 이제 모기지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모기지, 보금자리론이랄지 이런 걸 정책자금 대출을 하는데 이럴 때는 봐주겠다는 것이죠. DSR 산출 시에는 배제를 하는데
산출시에는 포함을 하는데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해서 현재 국민은행이 DSR 규제 비율을 300%로 했는데 신용도가 좀 안 좋은 경우에는 250%, 신용도가 좋은 경우는 400%, 이게 이제 DSR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같은 경우도 지금 예정이 돼 있고 제2금융권 같은 경우도 2017년 하반기에 확대 방침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가능 대출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 보통 한 2억 정도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전세자금에 대해서 2억에 대한 이자가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쯤 되는데요. 첫 해에는 500만 원만 계산이 되죠. 이자만 전세자금 대출을 우리가 2년을 쓰기 때문에 2년 동안 첫 해는 이자만 계산이 되는데 둘째 해에는 2억, 예를 들어서 원금 2억이라고 봤을 때 2억 플러스 이자 500만 원 해서 2억 500만 원이 이제 분모로 올라가기 때문에 2억 500만 원이 DSR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아까 연봉 5천만 원을 이야기했는데요. 연봉 5천만 원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까지만 300%니까 1억 5천만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만약 2억짜리가 들어가면 대출을 전혀 못 받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DSR 3단계 로드맵인데요. 지금 DSR 적용을 위해서 표준 모형 한 300%쯤 이렇게 지금 개발을 했고요. 신 DTI를 개발을 해서 신 DTI를 2018년부터 은행권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3단계 2019년에는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지표로 활용하겠다. 다시 말해서 DSR을 안착시키고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 소매금융이고 이제 도매금융이라고 해서 PF라고 있는데 이러한 PF 대출도 좀 빡빡할 뿐더러 이건 사실상 이제 PF라고 볼 수가 있는 대출이죠. 무슨 대출이냐면 아파트 중도금 집단 대출이에요. 그래서 1차 중도금부터 한 5차나 6차 중도금까지 해서 10%씩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데 이러한 중도금 대출을 막아버리면은 이 중도금을 받아서 건설을 해야 되는데 중도금 대출을 막아버리면은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계약률이 95%라는 거는 1000세대쯤 분양을 했을 때는 950세대가 계약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잘 나가는 괜찮은 사업장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장도 한 50% 정도가 지금 대출이 불가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중소형 건설자 같은 경우 신규 분양을 중단할 수밖에 없겠죠. 대출이 해주지 않으면 계약금 10%만 받아가지고 건축을 다 할 수 없겠죠. 30층, 35층 올리려면은 중도금을 일부 받아갖고 건축비로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중도금이 이제 미입금 시에는 이제 공사를 중단하고 협력업체가 도산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택금융규제 긴급 진단 세미나를 해서 이제 국토교통부 차관도 오시고 해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금융회사는 이제 팔짱만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분양률을 보고 리스크를 판단해서 대출 여부를 결정할 뿐이지 우리가 금융위원회에서 뭐 지시를 하지는 못하겠다라고 팔짱만 지금 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8월 달에 대출 규제가 됐기 때문에 2017년 1월 달에 지금 보통 1차 중도금이 되고요. 5월 달에 지금 2차 중도금이 되는데 이것까지는 이제 유예가 가능하죠.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이 자체 자금이 있기 때문에 자체 자금으로서 1차 중도금을 넣는다 손 치더라도 2차, 3차, 4차 중도금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건설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분양 물량하고 중공 물량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하고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계대출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가계대출 하는데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지금 1,344조인데 1,344조 중에서 41.8%, 561조만 이제 주택 관련 대출이에요. 주택 관련 대출. 이 주택 대출 중에서 이 집단 대출, 다시 말해서 중도금 집단 대출 같은 경우는 9.7%, 한 10% 정도도 안 되죠. 따라서 학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은 가계 신용의 50% 이하라면 가계 부채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 아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부동산학 학계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같은 경우도 이제 0.19나 0.29인데 가계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0.42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죠. 주택담보대출보다는. 그래서 제2금융권만 지금 좋아지는 지금 형국을 보이고 있는데 제2금융권 중도금 대출이 3.8에서 4.5로 가던 게 5.3에서 5.5로서 1%에서 1.5%를 올려버렸어요. 몇 달 동안? 최근 2달 동안, 2달간 1%를 올렸다는 건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올렸다는 것이죠. 1%로 한번 살펴보면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했고요. 아파트 잔금대출에 지금 1년 정도 지나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했는데 아파트 집단대출 관리 방안이 발표가 되고 나서 지금 1월달, 2월달, 4월, 5월까지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리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뭐냐라고 살펴봤을 때 소득증빙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거죠. 소득증빙. 옛날에는 카드 같은 게 사용 내역이나 국민연금 의료보험 가지고 해줬는데 이제는 그런 요인들을 웬만하면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신규 대출은 이제 분할 상환을 한다는 것이죠. 20년, 30년, 15년 해서 보금자리 론 같은 경우는 2.9에서 3.0, 뭐 3.1 해서 보통 10년에서 30년 정도로 가면서 3% 내외의 분할 상환을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연체율을 말씀드렸는데 한 2%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생기고요. 신용대출이 0.2%, 신용대출 0.6% 정도 대출이 생기겠죠. 부실률이 연체율이 이 정도 생기니까 평균 내니까 0.4% 정도이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신용대출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연체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중도금 담보대출 규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수도권을 비롯해서 제2기 신도시, 그다음에 부산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들이 분양률 자체가 만약에 90% 이하라면 중도금 대출이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그 지역에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도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서기섭 대표가 준비한 부동산 이슈들 함께 상세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서기섭 대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고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번호 026938-2050번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그럼 오늘 저희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갖고 계시죠? 제가 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네. 1456-22번지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동네 돌아다니고 보고 그러면 네. 이렇게 단독들이 빌라로 많이 재건축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거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월곶 판교 노선은 네. 착공을 하는 건지 네. 그것도 궁금하고 또 향후 제가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 네. 전망에 대해서 좀 의문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럼 지금 동안구 관양동이 지금 다가구 주택인 거예요? 예, 아, 다가구 주택이고. 알겠습니다. 지금 대지 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56.2평이요. 56.2평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향후 전망과 또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도를 보니까 예, 이 파란색 이거 지도 있는 집 맞나요? 예, 그러면은 이걸 제가 확대를 시켜서 한번 보면 지금 이 밑에 쪽에 보니까 평촌 스마트웨어가 있네요. 스마트웨어 시티.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평촌역하고 인도건역이 지금 접근성이 어느 정도 되네요. 예, 그래서 이쪽 지역에 지금 이제 2종 주거지역 같은데 이 2종 주거지역에 뭐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를 많이 짓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뭐 공급 과잉이 돼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가 있는 것 같고 예. 두 번째로는 월곶하고 월곶하고 판교죠. 월곶 판교선이 이제 좀 가능한지 이제 이거를 문의하시는 것 같은데 이 공급 과잉 문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아파트 이 어떤 대지가 56평이나 그러셨고 월세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135만 원이요. 월세가 135만 원, 보증금은 1억 3,500이요. 1억 3,500. 이거를 이제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된다면 한 3.3제곱미터는 1,500 정도 가나요? 1,450에서 1,500 정도 지금 시세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1,400에서 1,500 정도 이 정도 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한 계산을 해보면은 한 8억 정도, 7억 한 5천에서 8억 정도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 그러셨죠? 예, 그러면은 이거를
거주하는 비용을 거주를 하지 않는 상태라고 가정하면 수익률이 한 4%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지금 거주한 상태에서는 한 2.5에서 3% 정도 지금 수익률이 나오죠. 예. 1억 3,500을 빼면 한 6억쯤 될 거니까. 그래서 일단 수익률이 한 3%에서 3%쯤 나오는 다가구 주택은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보통 한 2%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따라서 일단은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공급 과잉은 이제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게 나중에 다가구이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요. 다가구의 가치가 올라가는 폭 자체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폭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일단 보유를 하시고 월곶 판교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동안구, 만안구에서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9개 정거장으로 해가지고 2019년에 착공을 해요. 이게 2011년 뭐 2012년 해가지고 좀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았는데요. 2019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2024년 정도 해서 이쪽 인도권 쪽으로 만안구 쪽에는 들어오지 않고 동안구 평촌역하고 뭐 인도권 쪽 안양역 쪽으로 해가지고 이 동안구가 많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 월곶 판교가 해가지고 2024년까지도 보유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당분간은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 전화도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이 네네. 궁금하신가요?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가 있는데, 네. 이제 학군도 웬만큼 좀 조성되고, 살기도 계속 좀 최소 10년은 계속 살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계속, 송파의 가락상류 1차랑 네. 일산 쪽에 위시티 자이 1단지랑 두 개 중에서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네. 올 가을쯤에 이사 계획이 있어서 네. 어디가 좀 나을지.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산 위시티자이 1단지랑 가락상용 1차 보신다는 거죠? 네네. 네, 가락상로 1차는 네. 24평이고요. 24평요. 네. 네, 일산 위시티 자이 1단지는 네. 34평이요. 34평이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어떤 아파트 선택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시티자의 1단지가 33평이 지금 얼마 정도 간가요? 매매가로 4억 5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4억 4억 초반이요. 5천. 4억 3천에서 5천 사이. 전세는 한 4억 정도 나가겠네요. 네네. 그다음에 가락상용 말씀하셨죠? 네. 가락상용 25평은 얼마 정도 가나요? 그것도 전세는 4억이고 매매가는 5억 초반이요. 매매가가 뭐 5억, 뭐 1,000이나 2천 정도. 네. 이게 지금 이제 역과의 접근성 자체가 역까지 가려면은 뭐 한 20분 넘게 걸리겠네요. 만약에 도보로 간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일기 신도시냐, 여기가 일산이 일기 신도시잖아요. 일기 신도시고 송파 같은 경우도 이제 송파 신도시급으로 지금 명칭이 되고 있죠. 가락시형 같은 경우가 9,510세대 한 만 세대 되기 때문에 만 세대하고 주변의 아파트들 합치면 하나의 신도시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냐 송파 신도시냐 그러면 뭐 답은 간단하죠. 일기 신도시보다는 송파 신도시가 조금 더 가치 상승 여력이 있다.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일산하고 분당, 그다음에 산본, 평촌, 중동 뭐 이렇게 해서 5개가 있는데요. 일산 같은 경우가 평균 용적률이 현재 지금 도시 자체가 169%고 분당 같은 경우 한 10만 세대 살고 일산이 7만 세대 정도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가 뭐 한 184% 정도 되는데 용적률 자체는 일산이 분당보다 적기 때문에 나중에 재건축을 했을 때 도시가 리바이털라이제이션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있지만 분당 같은 경우가 입지가 좋아요. 입지가 좋기 때문에 일산 같은 경우가 뭐 이런 데는 용적률이 뭐 200%를 넘고 있고요. 그래서 일산 같은 경우가 169%라고 하면 앞으로 재건축이 가능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이 아파트는 한 5년에서 10년 내에 좀 신축 아파트죠? 이 아파트는. 네네. 네.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이유는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자체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라고 해서 이제 역과의 접근성도 있고 해서 여기보다는 송파 신도시 송파에 있는 가락쌍용 이게 지금 경찰병원역 옆에 있죠? 네네. 이쪽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아파트는 한 2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조금 더 한 30년까지는 가격이 뭐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기 때문에 워낙 입지가 좋기 때문에 가락쌍용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 전화도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갖고 전화 주셨나요? 지금 마포구 성산동에 네. 성산 2차 이편한 세상을 25평짜리 갖고 있는데요. 네. 그거를 계속 전세를 놓아야 될지 매도를 해야 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지금 거주 안 하시고 이제 임대 놓고 계신 거예요? 예, 월세에 놓고 있습니다. 아, 월세로 놓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성산 2차 이편한 세상 저희 매도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성산 이편한 세상 여기 월드컵 경기장역 바로 있네요. 디지털 미디어 네네. 시티요. 이 세대수가 한 2,000세대 정도 되죠? 세대수가 몇 300. 세대인가요? 3,400이요. 400. 아, 400세대예요? 예, 예. 성산 유원 아파트 이쪽을 착각했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쪽에 지금 재건축 호재가 있잖아요. 유원 아파트, 대우 아파트 해가지고 호재도 네. 있고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가재울 재정비 촉진지구, 성산 이편한 세상 이거는 몇 년 정도 된 아파트인가요? 지금 15년 됐습니다. 15년. 여기가 지금 30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15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년까지 보유하셔도 무방해요. 이쪽 지역이 서쪽 지역이 좀 낙후되고 좀 노후화된 지역이었는데 새로이 어떤 활기가 도는 상암 DMC를 중심으로 상당히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매매 시세가 얼마라고요? 매매 시세가 지금 한 4억 8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억 8천. 그다음에 전세가 3억 8천이요. 3억 8천. 한 네. 1억 정도 지금 갭이 나는데 지금 네. 월세를 받으시고 있는데 이 월세를 전세로 돌리시고 네. 나머지 금액 뭐 한 2억이나 3억 정도 나오면은 나머지 금액으로 서울시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에 투자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네요. 아, 그럼 서울시 혹시 중심부면요. 네. 그 강동구 명일동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명일동이요? 예. 예, 그쪽은 어떤가요? 명일동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고독 3단지, 4단지, 아니 4단지는 분양을 됐고 3단지, 5단지, 6단지 해가지고 네네. 지속적으로 이제 재건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명일동 미래 가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명일동에 투자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앞으로 호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를 놓으면서 5년 정도는 더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소개해드릴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2017년 부동산 핵심 지역 분석 및 소액 투자 성공 가이드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서기섭 대표와 박준근 이사가 진행합니다.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이고요. 접수 문의는 026938-2050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함께 해주신 전문가는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